변호사님, 네, 워낙 요즘에 많은 전세 사기 때문인지 네. 이제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안심 전세 앱을 개발했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좀 엉망이라서 난리였는데 좀 차츰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안심전세 앱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실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서비스 중에 하나가 그 임대인이 변경된다든지 권리관계 변동이 있을 때 임차인한테 카카오톡 알림이 가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그 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이제 임대인이 변경이 됐을 때 임차인이 소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그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돼도 대항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쫓겨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다만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를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는데 원칙은 신규 임대인에게 해야 되고 판례상 예외가 적용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해당 영상에 이제 조회수도 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변호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존 임대인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그 판례상 예외가 인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예외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인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하면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판례에서 상당한 기간이 얼마라는 딱 정해준 기준은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임차인이 임대인이 변경 사실을 실제 임대인 변경된 날이 아니고 네. 안날로부터 기산점이 적용됐다. 이걸 이제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했다면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못했다면은 알고도 묵인한 거니까 그런 묵시적 동의로 해석이 돼서 원칙상 신규 임대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판례상 안때로부터 상당 기간, 이 얘기는 이제 임차인이 언제 알았는지가 좀 핵심일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어떤 증거로 임차인이 알았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계약 기간 도중에 임대인하고 우연히 연락할 일이 있거든요. 네. 집을 수리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연히 연락했는데 그 집 팔았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몰랐는데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죠. 네. 그래서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를 했을 때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중개인하고 우연히 통화를 하게 되는데 중개인이 그 물건 얼마 전에 매매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중개인하고 통화했던 시점이 임대인 변경을 안 날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법률 지식이 좀 있는 그 임차인분들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가면 네. 직접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발급받았는데 우연히 임대인 변경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등기부상 갑구에 매매가 뜨니까요. 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게 되니까 각각 어느 시점에 연락을 했냐 또는 등기부 발급 시점 일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날이 판례상 기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안심 전세 앱에서 이제 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데 맞나요? 그렇죠. 안심전세 앱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임대인 변경 시 카카오톡 알림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임차인은 가만히 있어도 알림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화번호랑 그 카카오톡 수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카카오톡 알림을 수신한 날, 이날이 임대인 변경을 안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등기부를 언제 받았느냐, 연락을 언제 했느냐 증거가 없어도 네. 이 알림만으로 이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카카오톡 알림을 수신한 시점이 판례상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임차인이 안심 전세 앱에 이제 임대인 변경 알림을 받고 네네. 임대인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얘기하고 조치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임대인 변경이 돼도 뭐 그냥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은 따로 연락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신규 임대인한테 소송을 하면 됩니다. 네. 근데 나는 매매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왜 임대인 변경에 동의를 해야 되냐고 생각하는 분은 네. 이 알림을 받으면 일단 임대인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매매하신 거 맞냐 물어보고 맞다고 대답하면 나는 이 임대인 변경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원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겠다. 네. 라고 이제 그 근거를 남겨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판례상 예외 사유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카카오톡 수신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를수록 좋겠죠. 물론 판례상 상당 기간이긴 한데 애매하게 또 2주 한 달 끌 필요 없이 그냥 당일이나 바로 다음날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 증거 공방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연락했다는 것만 있으면 이제 기존 임대인에게 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아주 유용할 것 같은데
이제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이제 계약 당시에 뭐 특약사항으로 남겨두면 이제 아주 완벽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특이하게다 예를 들어 뭐 계약 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면 나는 계약을 해지한다라든지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한다라는 문구만 있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안심전세 앱의 기산점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상관없이 애초에 특약으로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당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라는 게 애초에 특약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안시점 기준으로 그냥 알았으면 임대인에게 연락하고 이 특약에 근거해서 해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약 당시에 이런 지식이 있다면 남겨두는 게 더 좋죠.